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침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왜군이 빠른 속도로 서울을 향해 오자 조선 조정은 북쪽으로 몽진을 결정하고 4월 30일 서울을 떠나게 되는데 서울은 그로부터 2일 뒤인 5월 2일 왜군에 함락됩니다. 한편 절망과 불안에 빠진 선조는 5월 1일 임진강을 건넌 후 개성 못 미친 동파에 이르러 중신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이때 중신들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들어가자는 쪽과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함경도로 들어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이양복은 이때의 일을 그의 수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의 어가가 동파에 다 대신들을 불렀는데 상이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묻기를 나는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하셨다. 나는 대답해 아뢰기를 의주로 가서 머물고 계시다가 만약 팔로가 다 함락이 되면 명나라로 가서 명조의 내부를 호소하는 것이 가할 줄 아옵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내부라 함은 조선 조정이 조선을 포기하고 명나라 영토로 들어가 붙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똑같은 질문을 윤두수에게도 하는데 윤두수는 이양복과 달리 의주 쪽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함경도로 향할 것을 주장합니다. 함경도는 군사와 마필이 날세고 강합니다. 함흥과 경성은 모두 천엄의 땅으로 믿을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천령을 넘어 북방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 하자 선조는 유성룡에게 이양복의 의견인 명나라 내부가 어떤지 다시 묻는데 여기서 유성룡은 향후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가합니다. 임금께서 우리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신다면 그때부터 조선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선조는 다시 이양복의 의견과 같이 명나라에 내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라 했고 이 주장에 대해 유성룡은 한편으로 왕에게 희망을 주면서 다른 한편 단호히 주장하길 지금 동북의 여러 도는 예전과 같이 건재합니다. 그리고 호남도 건재합니다. 이 지방의 충의 제사들이 며칠 안으로 벌떼처럼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경솔이 나라를 버리고 압록강을 건넌다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유성룡은 함경도 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불가함을 주장했는데 당시 많은 신하들이 압록강 쪽의 의주가 아니라 두만강 쪽의 함경도로 가기를 왕에게 권했고 선조 또한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함경도 행에 대한 당시 선조와 조정의 미련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평양성을 점령하기 며칠 전 선조가 평양을 떠나 40킬로 정도 거리에 있는 숙천에 당도한 뒤까지 계속되는데 5월 1일 임진나루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묻던 선조는 한 달이 훨씬 지나서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성룡은 압록강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들면서 함경도행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그것을 기어이 관철시킵니다. 함경도로 깊이 들어가면 중간에 적병이 차단해서 격리됩니다. 그러면 명나라와도 연락이 끊어집니다. 더 큰 불행은 그 후 적병이 북으로 침범해 오면 그때의 위태로움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선조와 조정의 의견은 하나가 함흥 경성의 함경도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압록강을 건너가 명나라에 내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조선의 운명과 직결되며 조선이 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만약에 유성룡이 끝까지 왕을 막지 못하고 둘 중 하나라도 실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두 가지 사실 모두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그 긴박한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짜내 결정한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두 선택지는 모두 조선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들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선조가 압록강 쪽의 의주로 가지 않고 평양 북쪽의 숙천에서 많은 신하들의 주장대로 함경도행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선조 역시 외의 제2군 사령관인 가토 기요마사에게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처럼 생포되었을 것이고 조정의 중심 또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생포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선조가 숙천에 도착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의 피난지를 논의하던 그 순간
가토는 이미 천령을 넘어 함경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지만 당시 조정은 이를 까마득히 몰랐고 더구나 가토가 어디로 행군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정 못지않게 실제 전투 현장에 있는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조룡에서의 이일이고 충주에서의 신립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심리 안에 적이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있을 만큼 정보력의 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문제는 왕이 가토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그것은 모든 전제 군주 국가의 특성인 바로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사라지며 나라의 존립이 붕괴되고 결국 국가가 해체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은 바로 여왕벌이며 여왕개미와 같은 존재로서 여왕벌이 없는 벌의 집단, 여왕개미가 없는 개미 집단이 존재하지 않듯이 하루라도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군주 국가는 그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게다가 왕을 이을 왕자들과 국가 대사를 논하고 결정하던 중신들마저 모두 생포된 마당에 국가 구심점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선 조정이 함경도로 갔을 경우 정부의 모든 기능은 그대로 가토의 수중에 떨어지고 그 경우 가토가 왕과 왕자 그리고 조선 신하들을 모두 포로 상태로 잡아두든 죽이든 아니면 일본으로 모두 데리고 가든 그 어느 것으로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죠. 숙천에서 유성룡이 함경도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왕과 대신들을 설득하고 있던 1592년 6월에 접어들자 전열을 정비한 조선군의 반격과 의병 봉기의 불씨가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만약 조정이 그대로 함경도행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가 가토에게 잡혔다면 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군과 의병은 급격히 구심점을 잃어가면서 반격은 간헐적이고 힘이 없고 결집력이 약화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왜군은 포로가 된 왕을 위협해서 저항 세력을 얼마든지 해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현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동체 의식, 애국심, 충성심으로 뭉쳐 싸우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35년간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끈질기게 싸웠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당시의 백성들은 적이든 아니든 그 누구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왜군이 오래 주둔한 경상도, 서울, 평양 등지에서 우리 백성들이 왜군과 적대감이나 갈등 없이 지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협력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최고 역사 경전의 하나인 서경은 백성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며 이민족의 지배에 순응했던 백성의 모습을 기록했고 왕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분노한 백성들이 모두 걸기에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왕을 구하기 위해 싸우거나 새로운 왕을 추대해서 국가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